채무가 며칠 연체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가 매우 어렵다, 경기 침체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위기다 라는 뉴스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에서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회생 파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 취업이 안 돼서 젊은 층들의 개인회생 파산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들이 특히나 부동산이 워낙 어렵다라고 하니까 분양권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거나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위로든 간에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연체가 된 상황, 아니면 연체가 임박한 상황을 대부분은 처음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두렵고 낯서실 거란 말이에요.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급급하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성급하게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 사건이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건 진행도 안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또 추가로 들어가고 면책은 늦어져서 경제적 재개 시점도 늦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채무가 며칠 연체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군데 사무실은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 사무실, 어떤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은지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유의해야 되는 사무실들의 유형은, 이제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는데 접수도 됐고 사건 번호 나왔고 금지 명령도 잘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보정 대응이라든지 법원에 서류 제출을 안 해서 사건이 기각된 거였어요. 근데 더 황당하게도 그 기각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자한테도 당연히 기각됐다라고 안내를 안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채권자들한테 다시 독촉 추심이 막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분이 아니 나는 지금 개인회생 잘 진행하고 있고 사건 번호도 있고 금지 명령도 나왔는데 연락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오히려 채권자들이 아니다, 지금 사건이 기각됐다,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그제서야 확인을 해보니 사건이 기각된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 사무장은 더 이상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무실 다른 직원한테 연락을 해봐라 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 자체가 이제 중간에 붕 떠버리면서 관리가 안 된 케이스였는데, 이 사건이 어려운 거였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다시 또 믿고 맡길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몇 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동서남류가 되니까 저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불과 4개월 만에 개시와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들은, 이것도 뉴스라든지 그런 기사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는 케이스인데, 보통은 수임료는 법무법인 명의로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변호사의 명의, 변호사가 개인사업자라면은 변호사 누구누구 사무소라고 해서 명의 계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무장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 얼마를 할인해 줄 테니까 이 계좌로 납부를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사건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거나 사무실을 또 옮겨버리거나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사무실에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 왜 진행이 안 되냐, 아니면 잘 되고 있냐 확인했더니 정작 그 사무실에서는 당신은 우리 의뢰인 목록에도 없다, 그리고 수임료 납부한 내역도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사건이 붕 떠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변호사의 명의로 사건을 진행하고 라고 하면은 어떤 서류 정리라든지 서류 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거나 라고 하면은 소통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텐데, 연락을 하면은 변호사님은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님이 연락을 드릴 수 없다거나 관여하지 않는다거나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그러면 직원들하고라도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직원들조차도 이제 연락을 하면은 지금 당신이 계속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당신 사건에 신경을 못 쓴다, 당신 때문에 일이 방해가 되니까 연락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내는 사무실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들이라고 한다면은 단편적인 사례들만 살펴보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잘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는 이러한 사무실들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좋은 사무실을 고르려면 어떤 사무실을 골라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담이 좀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사무실이라면 좋은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90% 이상은 상담 단계에서 될 만한 사건인지 어려운지 여부를 쉽게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위험 요소라든지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상담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무조건적으로 되니까 그냥 서류만 주면 된다, 수임료만 얼마 납부하면은 이건 뭐 100%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냥 다 되니까 진행하자, 뭐 구체적인 설명 없이 뭐 일단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무실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뭐 변호사하고 소통을 계속하진 않더라도 소통할 창구가 있는지,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근데 뭐 하물며 변호사는커녕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무실이거나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그 부분을 원천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뭐 혼내는 사무실,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사무실, 이런 사무실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느냐, 그리고 수임료를 회사 계좌로 받느냐,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회생 뭐 10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먼저 불러놓고 이런저런 비용을 또 명목을 추가로 들면서 뭐 보정을 할 때마다는 서류가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있지도 않은 비용들을 추가로 붙여서 계속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의 뭐 인지송달료라든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들을 통틀어서 전체 총합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는 비용은 없는지, 만약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어떤 비용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무실일수록 사건을 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임료 대출을 유도하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수임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수임료 대출금은 따로 갚으셔야 돼요. 근데 이 따로 갚는 거에 굉장히 고율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어지는 1인 생계비에서 이 수임료를 별도로 또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실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떼이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완수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고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들이 채무자를 위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들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